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스마트폰 배우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카카오톡 배우기 시간인데요. 카카오톡으로 사진 전송하는 방법, 채팅방의 지도와 연락처 전송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그리고 그룹 채팅과 알림 설정, 기본 설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폰의 홈 화면을 보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카카오톡 앱을 찾아서 터치합니다. 보통 카카오톡 들어오시면 마지막에 본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하고 화면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자, 먼저 배워보실 메뉴는 채팅 메뉴입니다. 우리 아래쪽에서 두 번째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을 찾아서 터치해주세요. 채팅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기존에 채팅하셨던 분들과의 기록이 모두 남아 있을 겁니다. 그중 하나의 채팅방을 선택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팅방을 하나 터치합니다. 지금 제 채팅방에는 눈이 내리고 있어요. 이 카카오톡의 기본 설정에서 날씨를 기준으로 실제 눈이 오면 채팅방에도 눈이 내리게 같이 표시가 되도록 설정되어서 그럽니다. 오늘 날씨가 눈이 내리는 날씨여서 현재 채팅방에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진 보내기입니다. 이 사진은 카카오톡으로 많이 주고받으실 건데요. 그래서 기본 사진 보내기와 여러 사진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입니다. 우리 아래에 더하기 모양의 버튼을 찾아서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 더하기 버튼 터치. 자, 그러면 기본 메시지 보내는 것 외에 다른 항목을 보낼 수 있는 추가 메뉴가 표시됩니다. 여기 첫 번째 메뉴인 앨범 메뉴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는 메뉴입니다. 자, 앨범을 터치. 앨범을 터치하면 갤러리에 저장된 이미지를 최신 순으로 가로 방향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1이라고 표시가 생기고요. 다시 또 찾아서 누르시면 2라고 또는 3이라고 표시가 생깁니다. 다시 누르면 취소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노란색의 비행기 버튼, 보내기 버튼만 터치하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시 아래쪽에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앨범을 터치합니다. 자, 최근에 저장된 사진이 아닌 전체 목록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전체라고 하는 글자 보이시죠? 자, 전체라는 글자에 터치합니다. 갤러리에 저장된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또 여러 장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선택을 하실 때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저는 사진 위주로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략적으로 5장 정도의 사진을 현재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전송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사진 묶어 보내기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사진 묶어 보내기라는 이 메뉴 확인 가능하실 건데요. 현재 저는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으면 선택된 5장의 사진이 개별적으로 전송이 됩니다. 사진 묶어 보내기에 터치하시면 최대 30장의 사진을 하나로 묶어서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사진만 묶어서 보내는 게 가능하고 동영상은 개별적으로 전송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진 묶어 보내기 선택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전송을 터치하겠습니다. 전송에
터치. 자, 그럼 현재 제가 선택한 5장의 사진이 말풍선 하나에 묶여서 전송이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묶어 보내기 기능입니다. 처음에 그냥 보냈을 때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장 한 장이 따로 전송이 됐다면 묶어 보내기를 사용하시면 이 안에 한꺼번에 5장이 다 모여서 전송이 되는 거죠. 만약 30장을 선택하셨다면 30장이 한꺼번에 모여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묶어 보내기 기능을 선택하시면요. 이렇게 말풍선 하나가 생기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하나 터치하시면 이렇게 가로로 넘기면서 보시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묶어 보내기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전송받은 사진이 묶어 보내기로 되어 있다 할 경우 아래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한꺼번에 이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다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을 한번 딱 누르시면 현재 이 사진 한 장만 저장을 할 건지 묶음 사진 전체 저장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30장이면 30장을 저장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묶음 사진으로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한 장 한 장을 다 터치해가며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묶음 사진 이해되셨죠? 자, 뒤로 버튼 눌러서 다시 채팅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도 보내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왼쪽 아래 더하기 버튼 다시 터치합니다. 자, 지도 메뉴는 아래쪽 두 번째 줄에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도 기능은 상대방에게 지도 자체를 메시지로 보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임을 한다거나 했을 때 어디에서 모이자 하고 특정 식당이나 또는 모임 장소 위치를 공지하시죠. 이때 글자로 보내면 처음 가는 장소인 경우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자체를 보내면 지도 기능 중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지도맵을 활용해서 정확한 장소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도를 터치. 자, 그러면 위치 정보를 사용하겠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 번이라도 이 지도를 사용하셨다면 이 메시지는 안 나옵니다. 자, 위치 정보는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지도는 내 위치 정보를 사용해서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표시하고 그걸 그대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정보 허용 여부를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모임 장소 또는 특정 장소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장소 검색을 위해서 상단에 장소명으로 검색이라고 하는 자리에 터치합니다. 그 다음 모임하기 좋은 장소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스타벅스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장소 이름을 한번 적으셨다면 이때 우리 입력하는 키보드 쪽에 돋보기 버튼을 터치하셔야 찾기가 가능합니다. 특정 가게를 적으셨다면 같은 이름의 가게가 많이 없을 경우 바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저는 지금 스타벅스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이름을 적었더니 이렇게 지점별로 다양한 장소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세 주소의 지점명을 확인을 해서 그 다음 모이기로 한 장소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장소를 하나 선택을 했다면 지도에 보시면 위치 정보 보내기라고 하는 표시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글자에 터치. 자, 지도가 채팅방에 전송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도 역시 이 지도를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도가 오면 해당하는 지도를 터치했을 때 화면 자체의 지도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 이 지도 안에서 위치를 자세하게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별도의 카카오 앱이나 카카오 맵 또는 카카오 티택시가 설치되어 있으시다 그러면 바로 선택해서 해당하는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장소를 처음 가더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도는 뒤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락처 보내기입니다. 연락처는 누군가가 나에게 제3자의 번호를 물어보았을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누구누구 연락처 좀 알려줘 라고 나에게 요청이 왔을 때 그 연락처를 보내주는 거죠. 자, 채팅방 화면입니다. 아래쪽에 다시 더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는 우리가 원하는 연락처 기능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연락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연락처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자, 연락처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연락처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카톡 프로필 보내기, 연락처 보내기, 통 명함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보내주는 것은 연락처 보내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락처 보내기를 터치합니다. 그럼 이때 내 폰에 저장된 사람들의 모든 연락처가 나타나는데요. 저는 개인정보 보호로 블럭 처리를 했습니다. 자, 보내줘야 하는 연락처를 찾아서 터치하겠습니다. 현재 선택한 상대방의 연락처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화면창이 나올 겁니다. 상단에 전송을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상대방에게 카톡으로 전송됩니다. 그럼 상대방은 제가 보낸 이 연락처만 터치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채팅방에서 뒤로 버튼 눌러서 채팅 목록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룹 채팅입니다. 그룹 채팅방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메뉴를 활용해서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말풍선 모양의 더하기 표시가 있는 버튼이 채팅 추가 버튼입니다. 자, 채팅 추가 버튼에 터치. 자, 일반 채팅, 비밀 채팅, 오픈 채팅 세 종류의 채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일반 채팅을 사용하겠습니다. 일반 채팅은 나와 대화할 사람을 한 사람 이상만 선택하면 그게 바로 그룹 채팅입니다. 자, 일반 채팅에 선택을 하셨다면 그룹 채팅방을 만들고 싶은 대화 상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을 실수로 선택해서 채팅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면 강제로 쫓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게 정확하게 선택한 사람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 이상, 즉 세 사람부터가 그룹 채팅방이 만들어지고요. 자, 되셨으면 다음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룹 채팅방 정보 설정 화면이 나오셨다면 이대로 확인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룹 채팅방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 해버리시면 채팅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라도 반드시 이 안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뭔가 하나라도 입력이 되셨다면 이제 채팅방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룹 채팅의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상단입니다. 세 줄로 되어 있는 표시가 메뉴입니다. 자, 메뉴에 터치. 현재 그룹 채팅 내 설정 화면입니다. 이 안에 채팅 상대가 누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룹 채팅에 추가하지 못한 사람이 발견됐다 그러면 다시 대화 상대 초대를 터치해서 다른 사람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채팅방에 그룹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현재 이렇게 그룹 채팅방의 메뉴가 나와 있다면 이 하단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사각 모양의 작은 화살표 아이콘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표시가 바로 채팅방에서 나가기 메뉴입니다. 이 버튼을 터치하시면 채팅방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채팅 목록에서 길게 터치하시면 나가기 메뉴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인원이 많은 단체 채팅방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모든 내용이 금방 쌓이기 마련입니다. 이때 카톡 알림을 켜놓으면 한 명씩 보낼 때마다 전부 알림이 울려요. 그래서 그룹 채팅 같은 경우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채팅방인 경우에는 중요한 알림을 받는 게 아니시라면 알림을 잠깐 꺼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그룹 채팅방의 메뉴에서 아래쪽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종 모양이 알림 표시입니다. 즉 소리 알림을 나타내는 표시인데요. 현재는 알림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채팅방 알림이 해제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종 모양의 사선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왔을 때 현재 이 그룹 채팅방에만 알림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룹 채팅방 이름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처음 방이 만들어지면 구성원들의 이름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의 아래쪽입니다. 아주 작은 톱니바퀴, 즉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설정 버튼을 터치하시면 현재 채팅방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채팅방의 종류가 여러 개일 경우에 특정한 이름으로 구분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채팅방 이름 쪽을 터치하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세요. 이름 변경이 되셨다면 확인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채팅방의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로 버튼을 눌러서 현재 이 채팅방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버튼 눌러서 채팅방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림이 꺼져 있는 채팅방만 별도로 표시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알림에 관련한 설정도 한번 하러 가볼게요. 우리 아래쪽에 점점점 더보기 버튼입니다. 자, 더보기 메뉴 찾아서 터치. 자, 이 더보기 화면의 오른쪽 위에입니다. 여기에도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가 카카오톡의 전체 설정입니다. 자, 이 설정을 터치하겠습니다. 설정에 관련한 화면으로 나오셨다면 여기서 알림을 터치합니다. 새 메시지를 받는 데 있어서 소리와 진동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나는 소리는 받기 싫다 그러시면 이 버튼을 해제하시면 되시고 또는 진동도 받기 싫다 그러시면 이 버튼을 해제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카톡이라고 하는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실 경우 이 알림음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림음 메뉴에 터치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알림 소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다양한 소리들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여기는 터치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세요. 그래서 미리 듣기로 해당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다음에 그 소리가 마음에 드시면 아래쪽에 확인을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메시지가 왔을 때 방금 선택한 소리로 해당하는 알림음이 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밑으로 가볼게요. 자, 화면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방해 금지 시간대 설정입니다. 방해 금지 시간을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잠자는 시간대에 누군가 나에게 카톡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럼 카톡은 도착은 하는데 그 소리나 진동이 나지 않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자, 방해금지 시간대 설정에 터치합니다. 자,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사용으로 버튼을 바꿔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노란색이 되게끔 사용으로 버튼을 바꿔주신 다음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각각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잠자는 시간대를 예를 들어서 오후 11시 반부터 카톡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셔서 시간을 변경해 주시고 아래쪽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자, 종료 시간도 같이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아침 8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터치를 하셔서 원하는 시간대로 변경을 해주시고 확인을 터치하시면 되세요. 방해받기 싫은 본인의 수면 패턴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만약 나는 새벽에도 울리는 소리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 이 기능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해금지 시간대에 설정이 되셨다면 뒤로 버튼을 터치해서 나오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설정된 시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알림에 관련한 내용 보셨다면 뒤로 버튼을 터치해서 전체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험실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실험실에 터치. 자, 보면은 여기 눈 내리는 채팅방이라고 해서 버튼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팅방에 현재 눈 오는 날씨에 맞춰서 눈이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내리는 건 아니고 실제 날씨와 연관이 있어서 눈 오는 날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음성으로 카톡 보내기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운전 중에 카톡을 보내야 한다거나 또는 카톡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직접 스마트폰을 누르기는 힘들죠. 이럴 때 음성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톡 음성 모드 사용하기입니다. 현재 저는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톡 음성 모드 사용하기를 터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처럼 헤이 카카오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셔서 필수 항목만 체크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아래쪽에 가입하기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톡 음성 모드 사용이라고 해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사용 중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보내기로 한번 톡 음성 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뒤로 버튼을 터치해서 실험실도 나가고 설정도 나가겠습니다. 자, 더보기 화면으로 나오셨다면 우리 아래쪽에 채팅 메뉴를 터치해 볼게요. 음성 모드가 활성화되면은 이렇게 채팅 모드 안에 음성 모드를 사용하려면 버튼을 눌러달라는 마이크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이 버튼이 나와 있으시면 음성 모드가 사용 중이란 뜻입니다. 자, 마이크 모양을 터치하고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친구 이름 동기화라고 해서 친구 목록에 표시된 이름으로 톡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동기화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내 친구 목록에 표시된 이름으로 톡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확인을 터치하시고 동기화에 동의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접근 권한에 또 허용을 하셔야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터치합니다. 지혜에게 운전 중이라고 톡 보내줘. 그래. 카톡방 열어줘.
방금 전 운전 중이라고 보내달라는 음성으로 카톡 보내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내달라고 한 대상에게 메시지가 정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카톡 친구 이름 한 명을 먼저 말한 다음에 내용을 말하시고 마지막으로 카톡 보내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당 내용이 잘 입력되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이때 카톡에서 보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화면에 반드시 보내라 또는 그래 라고 명령을 한 번 더 내려줘야 카톡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카톡은 이외에도 정말 많은 기능이 있고 또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주로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분야만 골라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카카오톡 배우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